버지니아 울프의 솔직하고 용감한 고백. 우리는 언제나 희망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버지니아 울프를 자기만의 방에 갇혀 글만 쓰는 작가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책 우리는 언제나 희망하고 있지 않나요는 그런 편견을 깨고 솔직하고 용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버지니아 울프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 소개. 버지니아 울프, 그녀의 삶과 생각을 담은 편지 모음. 편지 속 울프. 사회적 억압에 맞서 자유를 추구했던 울프의 진솔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공개. 울프가 주변 인물들과 주고받은 96통의 편지를 담았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자유, 상상력, 평화를 향한 울프의 열정과 고뇌를 느낄 수 있습니다. 편지로 만나는 버지니아 울프. 솔직하고 대담한 고백, 결혼, 사랑, 성정체성, 작품에 대한 생각 등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인간적인 면모. 칭찬과 비난에 대한 솔직한 감정, 공동 작업의 즐거움 등 작가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대적 아픔과 희망, 전쟁의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울프의 강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자유로운 삶에 대한 영감, 사회적 억압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울프의 모습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 울프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솔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공감, 울프의 삶과 생각에 공감하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버지니아 울프의 팬.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 진정한 나를 찾고 싶은 사람. 삶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고 싶은 사람. 마무리. 버지니아 울프의 편지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녀의 솔직하고 용감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도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하고 있지 않나요? 버지니아 울프의 편지와 함께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를 얻으세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7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우리는 언제나 희망하고 있지 않나요? 저자, 버지니아 울프. 출판일, 2024년 9월 9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나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울프의 편지를 알자. 책 소개. 자유가 우리 존재의 본질, 주체적인 내가 되기 위해 자유로 나아갔던 버지니아 울프로부터 온 편지들. 자기만의 방, 델러웨이 부인 등으로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여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 사회적 억압에 도전하며 자유의 삶을 살아낸 그녀는 편지가 없다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했을 만큼 편지 쓰는 걸 좋아했다.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 문학을 연구하는 박신현 문학평론가가 울프가 남긴 4천여 통의 편지 가운데 자유가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그녀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96통의 편지를 직접 발췌해 엮고 번역한 것이다. 울프가 연인 비타 색빌웨스트와 주고받은 서신 일부는 국내에 이미 알려진 바 있지만 그 외에 언니 바네사 벨, 남편 레너드 울프, 애정했던 에델 스미스, 소설가 캐서린 맨스필드와 같은 주변 예술가들, 독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국내에 소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 편지는 작가가 되기 전인 1882년부터 1941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유서까지 연대순으로 담았으며 일부 자유 1882에서 1922년, 2부 상상력 1923에서 1931년, 3부 평화 1932에서 1941년 등 시기에 따라 버지니아 울프가 갈망했던 키워드를 잡아 3부로 구성했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부가 시작될 때마다 해당 시기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다. 결혼하기 전 결혼에 관해 고민하고 작가가 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자유로운 성 정체성을 고백하며 소설에 대한 평가에 반응하고 여성의 지위를 위해 투쟁하고 런던의 평화를 소망하는 등 자신을 찾고 자신에 대해 말하며 나아가 세상의 변화를 꿈꿨던 인간 버지니아 울프가 편지들의 고스란히 담겨 있다. 편지 그린 만큼 수신인과 당시 상황에 관해 필요한 정보는 각주로 섬세하게 실었고 자유, 상상력, 평화에 관한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를 브로그로 담아 읽을 거리를 더했다. 버지니아 울프에게 자유란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진짜 나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이었다. 이를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상상력이 필요했고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평화가 간절했다. 울프의 편지를 통해 독자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면의 간직한 진실을 얼마나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누구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울프의 말처럼 이 책이 독자들에게 주체적인 나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길 기대한다. 저자 소개. 저자 버지니아 울프. 영미 작가.
188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문필가인 아버지의 서재에서 독서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후 화가인 언니 바네사와 함께 젊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을 만나 교류하며 블룸즈버리 그룹을 결성했고 거기서 만난 레너드 울프와 1912년 결혼했다. 1915년 출간한 소설 출항을 시작으로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랜도 등 영국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소설들을 남겼고 여성의 글쓰기와 지위에 관한 산문 자기만의 방, 삼기니 등도 발표했다. 또한 남편 레너드와 호가스 출판사를 설립해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발견된 편지만 4,000통에 달할 정도로 편지 쓰기를 즐겼던 그녀에게 편지란 우정과 사랑, 아이디어, 새로운 소식의 통로였다. 책에서 얻은 내용.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버지니아 울프가 나에게 물었다.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연간 500파운드의 수입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만 한다. 라는 유명한 구절로 오늘날까지도 20에서 30대 여성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기만의 방의 저자 버지니아 울프는 그녀의 진취적인 사상과 달리 우리에게 곱고 가지런한 머리를 한 옆 얼굴로 더 많이 기억되는 듯하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외쳤고 레너드 울프와 결혼한 후에도 자유로운 연애 감정을 즐겼으며 자신의 다양한 성정체성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은 물론 모두가 알다시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애쓰는 등 사회적 억압에 맞서 자신을 찾고 글로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 고요히 앉아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가감없이 교류하고 활동하는 사람이었다.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버지니아 울프의 편지들. 3. 사랑, 우정, 일 그리고 나에 관한 모든 것. 언니와 남편, 연인 등 가까운 사람들뿐 아니라 문학계, 예술계 인사, 정치인, 책을 읽고 의견을 보내온 독자들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과 편지로 소통하며 의견 교류하기를 즐겼던 버지니아 울프는 전생애에 걸쳐 4,000여 통의 편지를 남겼다. 이 책에는 그녀가 죽기 직전에 남긴 유서를 포함해 총 96통의 편지를 담았는데 오랫동안 버지니아 울프 문학을 연구해온 박신현 문학평론가가 직접 고르고 번역해 의미가 깊다. 박신현 평론가는 자유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는 울프의 기본 정서에 기반해 그녀의 사상과 심리, 일상과 관계 등 인간 버지니아 울프의 면면을 골고루 엿볼 수 있는 편지들로 엄선했다고 전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울프의 편지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되 크게 3개 파트로 나눈 것은 시기별로 변화하는 울프의 생각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일부는 아직 작가가 되기 전, 결혼하기 직전과 직후의 울프가 소개된다. 청혼에 대해 안 할 이유가 없으니 하긴 하겠지만 당신에게 성적인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오늘날의 우리가 봐도 꽤 도전적이다. 이분은 결혼 후 다양한 작품들을 창작하고 출간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면이 주를 이루는데 비난은 불쾌하고 찬사는 유쾌하지만 같은 솔직한 표현부터 책을 내고 나면 거기에 다들 한마디씩 하고 싶어해서 피곤하다는 등의 인간적인 면모는 울프와 한 발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또한 언니, 연인 할 것 없이 공동 작업에 즐거워하는 모습은 울프가 얼마나 관계를 중시하고 또 이를 사랑했는지 엿볼 수 있다. 3부는 2차 세계대전 상황의 런던이 배경이다. 1차 세계대전에 이어 두 번째 거대한 전쟁을 맞이하게 된 울프를 비롯한 당대 사람들이 겪었을 불안감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 시기 편지에서 울프는 전쟁으로 조카를 잃은 슬픔, 자신이 처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꽤 자세히 설명한다. 이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울프가 선택한 죽음은 어쩌면 영원한 평화를 향한 간절함은 아니었을까? 시대상과 울프의 작품 그리고 수신인에 대한 친절한 설명. 주제와 관련 있는 3편의 에세이.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또는 에세이를 읽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울프에 관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각 파트가 시작될 때 해당 시기의 울프와 그녀의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수신인과 편지를 보낼 당시의 상황을 각주로 실었다. 버지니아 울프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다면 브록의 에세이까지 읽어보길 추천한다. 각 파트의 주제인 자유, 상상력, 평화와 관련 있는 울프의 에세이 3편이 브록으로 실렸다.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매혹적이며 사랑스럽고 위대한 울프가 나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한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책을 먼저 만난 김금의 소설가는 이 글들에서 울프는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매혹적이며 사랑스럽고 위대하다 라고 추천사를 적었다. 100여 년 전 영국의 한 여류 소설가의 편지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회적 억압도 얼핏 완화한 듯 보인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때와는 또 다른 식의 사회적 억압이 일부는 그때와 다름없는 형태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당장 나도 누군가에게 편지가 쓰고 싶어졌고 다 읽고 나서는 나에 대해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내겐 있는지 돌아보게 됐다. 나를 찾는 일도 쉽지 않지만 말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자유롭게 나를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문장들을 보기 좋게 만드는 내 능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담한 조각들도 제멋대로 놔뒀다가 다음 겨울에 새롭게 윤을 내려고 한다는 걸 여기에 덧붙일 뿐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하루 종일 서로를 쫓아다니는 이런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이고 성장하는 어떤 감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신은 이것이 나를 당신과 결혼하도록 만들 것인지 알고 싶겠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될 어떤 이유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적인 종족들의 극단적인 하찮음과 단조로움에 침울해집니다. 이런 종족이 내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유형의 피조물이죠. 글쎄요,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그들 중 한 명일 뿐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여전히 젊고 오만하고 대단히 열정적이라고 느낍니다. 나는 당신의 편지를 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덜커덕거리지 않고요. 당신이 40살이 될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삶을 더욱 꽉 움켜쥘 수 있을지가 유일한 문제인데 그래서 삶은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듯 보이고 그래서 또 무한히 욕망하게 됩니다. 내가 때때로 성취한다고 당신이 말한 그 아름다움은 오직 그것을 얻는데 실패하는 것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싯돌을 함께 갈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서요. 지난 2년 동안 나는 감히 말하건대 12권의 격렬하고 혹독한 마음의 정사들에 대한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질병이고 일시적 창난이며 전염병이지만 몹시 따분하고 몹시 단조로우며 그 젊은 남성들과 여성들을 평범함의 심연으로 축소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단 하나의 단어도 두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내 작품에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비난은 불쾌하고 찬사는 유쾌하지만 어느 쪽도 내가 하고 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늘 주장하듯이 스스로가 느끼는 즐거움만이 유일한 길잡이이며 그 즐거움이 현재 4권의 책을 더 계획하도록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모두 움푹 들어간 뺨을 한 채 비틀거리면서 점잖게 서로의 발걸음을 지탱해주면서 로마의 길들을 따라 걷는 거야. 길모퉁이에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상관 안 해. 언니는 머리 위에 아름다운 손수건을 쓰고 우리는 손에 커다란 지팡이를 짚고 책에 있어 지겨운 점은 모든 사람들이 내게 그 책에 관해 얘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다음 주부터 이게 시작될 것 같아. 사람들은 모두 다른 얘기를 하겠지. 그럼 나는 무척 화가 나거나 무척 기뻐할 테고 어느 쪽이든 좀 지겨워질 거야. 나는 귀족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어. 나는 그 다리가 좋아. 나는 그 곤충에 물린 자국이 좋아. 나는 그들 정신의 완전한 오만함과 비현실성이 좋아.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주요한 점은 당신이 그걸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게 언어로는 건널 수 없는 만의 머나먼 저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라고 믿어요. 오직 숨막히는 고뇌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사실을요. 나는 젊은 여성들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심하게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요. 또한 나는 토론을 유도하고 싶었어요. 말해질 수도 있는 것,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나는 이 편지가 불친절하게 들리지 않길 바라. 그건 단지 너의 솔직한 모습이 정말 좋아서 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그리고 물론 이 순간 내가 나보다 더 나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모든 계절이 좋아할 만하다. 비가 오든 막든, 적포도주든 백포도주든, 함께든 혼자든. 삶의 기쁨을 한탄스럽게 단축하는 잠조차도 꿈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